안녕하세요. 공간 통찰 보들련 도서관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 주말은 정말 악몽과도 같은 그런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정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만 달러도 깨지고 정말 끝을 모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일요일 저녁이 돼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좀 하락을 좀 멈추고 좀 반등하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이렇게 또 공포심을 줄수록 저는 마이클 세일러의 이야기에 조금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마이클 세일러의 인터뷰 영상을 읽어드리는 걸로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한번 다시 저도 좀 공부하고 마이클 세일러의 투자 철학을 되새기고자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또 다른 목소리로 다른 분위기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이너 마이클 세일러의 투자 철학. 얼마 전에 남긴 비트슈아님의 마이클 세일러 인터뷰가 너무 인상 깊어서 인터뷰 전문을 글로 정리해본다. 두고두고 볼 겸 형광펜으로 칠한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중점적으로 여러 번 보시길. 미국에서 제 응원을 보냅니다. 계속 비트코인을 성원해주세요. 모두 감사하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 MIT 다닐 때 형이 졸업해서 직장 잡더니 포르쉐 자동차를 뽑아왔어요. 그 차를 보고 저런 차를 사려면 10년은 죽어라고 일해야 할 거야. 그래도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저런 차를 산다면 난 성공한 거야. 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중고차를 한 대 샀어요. 그때는 너무 기뻤죠. 제가 처음 투자를 할 때 테크 회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그리고 다른 인터넷 회사에 투자했어요. 저희 회사가 주식 상장이 되고 나서 말씀드린 다른 테크 회사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어요. 아마존, 구글 같은 테크 회사 투자는 저희 회사 주식 상장 이후 투자를 시작했는데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더 무게 있게 투자를 했어요. 제가 모바일 파도를 타게 된 건 세상이 수억 대 고객 중심 회사로 전환되는 걸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같은 회사로요. 디지털 네트워크와 수억의 고객을 가진 회사가 그 네트워크를 통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보낸다면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존이 수만 개의 오프라인 상점들을 이길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매장이 하나뿐이니 아무 때나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경쟁자들은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억 명의 고객의 손에 있는 기기에 주말에 단 한 번 상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은 아무도 주말에 수억 명에게 상품을 단번에 보낼 수 없습니다. 아마존이 95%가 넘게 빠진 걸로 기억해요. 다른 주식들도 80%가 넘게 빠졌었습니다. 지난 30년 제가 했던 최고의 투자들은 모두 시장을 장악한 독점적인 디지털 회사들인데 모두가 필요하고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극소수만 이해하는 것들입니다. 아마존이 그랬고 애플이, 구글이, 페이스북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렇습니다. 모두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만 이해를 합니다. 소수만 이해할 때, 하지만 모두가 필요하고 막을 수가 없을 때, 이때가 투자할 때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애플, 구글이 필요하고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유튜브가 아마존이 필요한 걸 이해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수억 명이 당신과 벌써 동의를 한다면 더 이상 초기 투자가 아닙니다. 몇십 년 전에 사람들이 아마존, 애플, 구글의 가능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을 때 그때가 좋은 투자 시기였습니다. 그 후로 20배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능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좋은 투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관련 이슈가 다 해결이 된 상태라면 벌써 가격은 30배, 40배가 올라버렸을 것입니다. 더 이상 논쟁거리는 없어진 상태겠지만 당신은 97%의 기회비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개당 100만 달러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20배를 더 주고 사야 하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논쟁의 소지가 없는 안전한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하지만 막을 수 없는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인가? 비트코인은 자산, 돈, 에너지의 디지털 변환을 의미해요. 거기에 비해 구글은 정보의 디지털 변화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음악, 디지털 지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메시지, 디지털 상점, 길게 보면 디지털 돈, 디지털 에너지, 디지털 자산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에너지와 디지털 돈은 인류가 가진 가치의 절반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장난으로 이렇게들 말들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 비트코인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건 아니고 절반은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모든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에너지 네트워크입니다. 경제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와 자산의 가치를 다른 매개체로 변환한다면 그게 바로 돈입니다. 디지털 돈으로 변환하는데 그 돈이 불멸하며 파괴할 수 없고 압수당할 수도 없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단번에 언제 어디로든 전송이 가능하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우월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500트릴리언, 50경원,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이 얼마죠? 1트릴리언, 1000조도 안 되죠.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은 50경원이 될 수가 없죠. 이런 회사들이 어찌어찌해서 수경원 정도는 될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 자산의 가치는 자산이라면 25경원의 부동산을 포함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가치가 늘겠죠. 여기서 먼저 본인들이 대답해야 할 질문은 당신은 투자를 하시나요? 당신은 저축을 하시나요? 당신은 투기를 하시나요? 당신이 저축을 하신다면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약한 자산에서 강한 자산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적어도 4년 정도 기간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당신이 뭔가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4주 안에 수익을 바란다면 당신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투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홀짝을 하듯 추측을 하고 있다면 저는 그걸 투기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접근한다든지 알고리즘 또는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트레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트레이더나 투기자일 수는 있겠지만 투자자는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한 투자자라면 정확한 분석에 의한 이론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결론이 결과로 연결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당신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4년 이상 홀드할 수 없다면 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다음 주 화요일에 EPS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높을지 낮을지에 거는 것과 같은 도박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동전 던지기와 같습니다. 어느 면이 나을지. 당신이 비트코인을 살 때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투자도 투기도 아닌 저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저축을 한다면 비트코인을 사서 10년 이상 홀드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10년 이상 홀드할 수 없다면 10분도 홀드하지 마세요.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2개월 안에 써야 할 돈이 있다면 현금으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현금으로 지불해야 할 월세가 있다면 원화로 보관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은 돈이 있다면 10년에서 30년 혹은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가족 대물림이라면 그렇다면 자산 포트폴리오에 보관합니다. 희소성을 가진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입니다. 아니면 가치가 높은 땅을 사시는 것도 좋습니다. 골동품 트로피도 있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피카소의 작품 같은 수요가 있으면서 희소성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가 아니고 현금도 아닌 자산을 사는데 그 자산에 10년, 30년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원할 가치 있는 자산이라면 그게 저축 전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리스크를 안고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투자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애플이 저평가인지 구글이 어떤 분기에 잘할 건지 분석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아니면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 대한 투자의 장점은 수익 창출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여러 가지 존재하는 리스크입니다.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 중심부에 땅을 사는 것보다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당신이 저축하는 사람이라면 핸드폰 속의 가격은 1분에 한 번씩 확인하지 마세요. 비율로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돈을 주고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아주 행복합니다.
10년, 20년, 30년이 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집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대출을 완납을 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매주 토요일에 파티에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매번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술 한잔 마시고요. 제 집을 지금 당장 팔고 싶은데 얼마에 사실 의향이 있으세요? 당신이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사람들이 부르면 당신은 실망감에 빠집니다. 근데 당신이 산 가격보다 20% 높은 가격을 부르면 파시겠어요? 팔아버리면 당장 어디에 살아요? 당신이 산 가격보다 싸게 부르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실망하게 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당신의 자산의 시세를 확인한다면 염려와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게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피카소의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걸 얼마에 지금 살 거냐고 묻지 않겠죠? 직장을 잃어버린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에게 총이라도 겨누고 이 작품을 당장 사라고 한다면 직장도 잃어버리고 전쟁 불안감도 있어서 사고 싶진 않지만 당신이 정 원한다면 27원에 살게요. 그 말을 들은 당신은 내 그림이 쓰레기구나. 죽고 싶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얼마에 살 거냐고 계속 묻는 건 자학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시면 그냥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100년이 지나도 2100만 개만 존재할 것입니다. 매년 돈은 더 찍어낼 것이고 상품은 더 만들어질 것이고 차도 더 만들어지고 미술품도 음악도 금, 은, 다이아몬드까지 모든 게 더 만들어질 것입니다. 비트코인만 빼고요. 비트코인은 유일하게 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배적인 금융 네트워크가 될 것이고 독창적이며 동일한 건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도시에 땅을 사듯이 비트코인을 한 개 사서 가지고 있으면 1000년이 지나도 그 비트코인은 높은 가치를 유지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프로토콜입니다. 언어의 역사, 수학의 십진법, 아라비아 숫자, 전기의 프로토콜, 이런 프로토콜은 문명 속에 한번 자리를 잡으면 아주 탄탄하게 유지됩니다. 비트코인은 탄탄한 금융 프로토콜입니다. 1000년이 지나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리스크가 있습니다. 100년 전 또는 1000년 후에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이 과연 또 얼마나 있을까요? 좀 긴 기간이긴 합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영원히 소유해도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다른 물건은 없습니다. 기름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기름이 배럴당 28달러 정도였죠. 그러다 1년 반 전에 0달러가 되었습니다. 싸다고 기름 100만 배럴을 살 수는 없죠. 기름은 트럭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요. 몇천만 원어치 기름을 사서 100년을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보관료가 더 나오겠죠. 가스를 보관할 수도 없고 금도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콩도 보관할 수 없고 전기도 보관할 수 없습니다. 100년 동안 저가로 뭘 보관할 수 있죠? 가치 유지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긴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패닉해서 비트코인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비트코인 판 돈으로 뭘 살 수 있죠? 더 좋은 게 뭐가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돈은 저축해서 100년 후에 손자의 손자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면 선택은 비트코인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요? 다른 뭔가가 있다면 무엇이죠? 모든 게 더 매끄럽게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코인베이스도 참여를 했는데 코인베이스가 이제 고객 수도 7,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에 2,500만 명 정도씩 신규 고객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엄청난 숫자의 기관 투자자 계좌들이 추가되었고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 커머셜은행, 실버게이트, 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에버볼이란 식당이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KPMG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대차대조표에 추가한다고 발표를 했죠. KPMG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감사를 맡아서 하는 데예요. KPMG도 비트코인을 추가해서 기쁘네요. 저희는 딜로이트와도 비즈니스를 했는데요. 회계법인과 감사 회사들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게는 좋은 비즈니스 결정이겠고요. 고객들에게도 본 회사의 비트코인 관련 전문성을 인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듯합니다. 저희 회사를 보시면 비트코인과 연결된 그 어떤 대출 담보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1000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수 기회가 되는 건가요? 맞아요. $30,000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전체 평단가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1.5 밀리언 달러 어치를 회사의 순자본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1.7 밀리언 달러 어치를 전환 가능한 빚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 빚은 담보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500 밀리언 달러 어치를 선순위 담보 어음으로 샀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의 유동 현금으로 보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진 대출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을 쳐도 저희들은 전략에 영향이 없습니다. 저희의 전략은 지속적인 비트코인 매집입니다. 트레이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의 빚 만기일도 2025년 12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이 되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손실을 가져온 거죠. 그래도 저희는 팔지 않습니다. 저희는 탄탄한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은 저희의 영구 자산이 될 것입니다. 네, 당연하죠. 비트코인이 먼저 금을 넘어설 겁니다. 금을 넘어설 때면 50만 달러 정도가 되겠죠.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 채권 인덱스도 교체하고 부동산 그리고 다른 자산군도 상당 부분 교체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시총이 100트릴리언 10경원까지도 못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500만 달러 비트코인이 되겠죠.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화폐와 화폐 파생 상품이 더 이상 미래적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닙니다. 시간을 1982년으로 되돌려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사람들이 단기 대출을 19%에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자율이 18%, 19%였던 적이 있었어요. 장기 채권 금리도 7% 정도였고요. 30년물 국채는 8% 정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2%, 3% 정도고 장기 국채 금리가 8%라면 국채가 가치 저장 수단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금리는 0%, 소비자 물가 지수는 7.5%, 진짜 인플레이션은 그 수치의 2~3배는 될 것입니다. 중고차는 작년보다 40%가 더 비싸졌죠. 기름도 마찬가지고요. 집값은 25%가 상승, 진짜 인플레이션. 즉 당신이 사고 싶은 자산이나 물건의 가격 인상률은 20에서 25%라고 할 수 있겠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란 건 대부분 가장 더디게 올라가는 것들을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도 0%이자, 미국도 0%이자, 일본은 10년물 국채를 0.25%의 무제한으로 산다고 하고요. 본질을 보면 지금 세계의 중앙은행이 말도 안 되게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결과는 화폐 붕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죠. 우리가 이 화폐 붕괴를 느끼려면 수요와 희소성을 가진 자산을 묶어서 거기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25%에서 30% 정도로 측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화, 유로와 달러 모두 연 25%씩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가치 하락은 이어질 것입니다. 화폐 가치가 거의 다 상실된 나라들도 있죠. 아르헨티나, 터키, 레바논 같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는 물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향을 보자면 채권은 망가지고 기존 금융 포트폴리오 이론도 망가지고 10경원의 고정수익 구체가 마이너스 금리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크레딧 기반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사, 기관, 정부가 회계 시스템을 빚 위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마치 도시를 늪 위에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땅이 꺼지고 있습니다. 1년에 1m씩 꺼지던 게 이제는 3m씩 꺼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40년 전이 다른 점이 있다면 40년 전에는 중앙은행이 크레딧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과 40년 전이 다른 점이 있다면 40년 전에는 중앙은행이 크레딧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8%고 인플레이션이 6%라면 국채를 가지고 10년 동안 저금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는 화폐도 국채도 가치저장 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들도 가치저장 수단이 아니다. 만약에 당신이 터키, 아르헨티나 또는 레바논에 살고 있다면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7.5%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6번에 걸쳐 1.5%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고 금리가 1.5%가 되고 인플레이션 수치는 여전히 7.5%가 정도에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제가 느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수용이 강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금융 네트워크에 대해 지금이 12개월 전보다도 더 긍정적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일어난 많은 일들이 비트코인에 건강한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규제 당국의 움직임도 비트코인에 긍정적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으로의 전환도 더 향상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치적 추세도 비트코인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죠.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자유와 경제적 권한을 의미한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첨단 기술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에너지, 디지털 돈, 디지털 자산의 기술적 변환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저의 결정에 대해 6개월 전보다 12개월 전보다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직도 되어져야 할 일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더 큰 발전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10년 넘게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투자할 종목을 디지털 자산과 실물 자산으로 나눕니다. 가치를 보존할 최고 자산 순으로 나열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창출할 자산은 비트코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대다수의 현명한 사람들이 10년 후에도 원할 만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빌딩이나 땅, 미술품, 회사 같은 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특정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문제에 대한 특정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러 문제에 대한 단일 대답이 됩니다. 만약 목표가 어떻게 부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부를 유지할 것인가라면 단일 해답 그리고 보편적인 해답은 비트코인입니다. 특정 대답은 회사, 미술품, 건물 또는 다른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적정 해답이 있겠지만 어떤 게 모두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최선의 선택이고 10년 후에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이클 세일러의 인터뷰 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와 하락장을 잘 버티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